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시니어의 삶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십니까? 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 주방, 가스레인지 위를 보십시오. 커다란 들통 안에서 소의 뼈가 24시간째 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날수록 여러분은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 진한 국물을 마시면 내 뼈가 튼튼해지고 기력이 회복될 것이다. 자식들에게 이 국물을 얼려보내면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그 뽀얀 액체가 정말 건강의 상징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몸이 조금만 피곤하거나 기력이 떨어지면 반사적으로 보양식을 찾습니다. 도가니탕, 꼬리곰탕, 삼계탕, 장어 고운 물, 흑염소 액기스. 뚝배기 위로 펄펄 끓어오르는 기름기가 둥둥 뜬 진하고 무거운 국물들. 한국의 시니어들은 이 무거운 단백질과 지방의 결합체를 삼키며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철저한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보양이라는 단어의 실체를 객관적인 영양학과 생리학의 관점에서 낱낱이 해부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기력을 보충하겠다며 들이마시는 그 진한 국물은 여러분의 혈관을 막히게 하는 포화지방 덩어리일 뿐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혈관벽에 쌓이고 있는 끈적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노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영양학적 오류는 바로 사골 국물에 대한 맹신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시장에 가서 소뼈를 사다 며칠을 고아 먹습니다. 동물의 뼈를 고아 먹으면 내 뼈가 튼튼해질 것이라는 아주 원시적이고 1차원적인 주술적 믿음입니다. 객관적인 성분 분석표를 보십시오. 사골을 끓여서 나오는 그 뽀얀 색깔의 정체는 칼슘이 아닙니다. 그것은 뼛속에 있던 지방, 즉 골수에서 녹아나온 포화지방이 물과 섞여 유화된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국이라고 마시는 그 국물은 사실상 액체 상태의 기름입니다. 칼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골을 한 번, 두 번 우려낼 때까지는 미량의 칼슘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뼈를 푹 무르게 하겠다며 3번, 4번 계속 끓이게 되면 뼈에서 인이라는 성분이 대량으로 빠져나옵니다. 이 인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내에 있던 칼슘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어 버립니다. 즉,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마신 사골 국물이 오히려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빼내어 소변으로 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생화학적 팩트입니다. 게다가 그 끈적한 국물에는 엄청난 양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들은 흡수되어 여러분의 혈관 내벽에 차곡차곡 들러붙습니다. 플라크를 형성하고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며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관절을 고치려다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자해행위. 이것이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골 국물의 객관적 실체입니다. 여기에 더 끔찍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중 그 느끼한 지방 덩어리를 맹물처럼 그냥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뽀얀 국물의 비린내와 느끼함을 잡기 위해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굵은 소금을 푹푹 떠넣습니다. 거기에 짜디짠 깍두기 국물까지 부어 마십니다. 포화지방으로 이미 끈적해진 혈관에 고농도의 나트륨이 폭격처럼 쏟아지는 겁니다. 나트륨은 혈관 벽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치솟게 만듭니다. 기름때가 잔뜩 낀 좁은 파이프에 엄청난 압력의 물을 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가 터지거나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관절을 고치려다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자해행위. 이것이 보양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사골 국물의 객관적 실체입니다. 만약 이명백한 의학적 진실을 듣고도 나는 죽어도 사골 국물의 고소한 맛을 포기 못하겠다는 분이 계신다면 혈관이 터지는 것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골 국물을 뚝배기에 담아 메인 요리로 삼고 국물째 들고 마시는 미련한 짓을 당장 멈추십시오. 대신 배추, 버섯, 무, 양파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산더미처럼 넣은 전골이나 찌개를 끓일 때 종이컵 반 컵 정도의 적은 양만 육수 베이스로 사용하십시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기름기를 스펀지처럼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도록 돕는 유일하고도 기계적인 타협안입니다. 국물은 향만 내는 도구일 뿐
여러분이 씹어 넘겨야 할 진짜 영양소는 그 안에 담긴 채소와 살코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이런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에 집착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가난했던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여러분이 젊었던 시절 대한민국은 절대적인 단백질과 칼로리 결핍 국가였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고기 구경을 하기 힘들었고,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뼈와 내장까지 며칠을 끓여서 온 가족이 나누어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농사일과 육체 노동으로 하루 종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던 시절, 그런 고칼로리 국물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보양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십시오. 여러분의 나이는 60대, 70대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기껏해야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신체 활동의 전부입니다. 게다가 신진대사율은 20대 시절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도,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노화하여 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이 늙고 움직임이 없는 몸에 과거 육체 노동을 하던 시절의 고지방 고칼로리 연료를 쏟아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마치 배기량이 작은 경차에 항공기용 고농축 연료를 억지로 쑤셔 넣는 것과 같습니다. 엔진은 타버리고 연료 파이프는 막힙니다. 먹어서 기력을 차린다는 말은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에게나 통용되는 말입니다. 현대 한국의 시니어들은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철저한 영양 과잉 상태입니다. 기력이 없는 것은 고기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근육이 소실되고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양식을 때려 넣는 것은 막힌 하수구에 기름을 붓는 행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의 오랜 지인인 일본 교토의 준 형은 한국의 보양식 문화를 매우 기이하게 여깁니다. 세계 최장수 국가인 일본의 시니어들은 뼈를 며칠씩 끓여낸 탁하고 무거운 국물을 일상적으로 마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름철 복날을 맞아 삼계탕과 꼬리곰탕을 챙겨 먹는다고 하자 준 형은 이렇게 일침을 놓았습니다. 동훈상, 자네는 아직도 1950년대의 굶주린 노동자처럼 밥을 먹고 있군. 노인의 몸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탁한 국물이라네. 국물이 탁하다는 것은 지방과 불순물이 완전히 녹아들어 분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지. 그걸 마시는 건 녹슨 파이프에 폐유를 들이붓는 것과 같아. 우리 일본의 노인들은 멸치, 다시마, 가스오부시를 살짝 우려낸 맑은 국물 다시마를 먹어. 재료가 가진 본연의 감칠맛만 취하고 무거운 지방질은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지. 일본의 전통 식문화인 와쇼쿠의 핵심은 재료 본연의 형태를 유지하고 가볍게 조리하는 데 있습니다. 생선은 굽거나 회로 먹고 두부와 채소를 즐깁니다. 반면 한국의 보양식은 재료의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진이기고 끓여내어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극대화시키는 조리법입니다. 준형의 지적은 의학적으로 완벽히 타당합니다. 노년의 식사는 가벼워야 합니다. 위장과 간이 소화하고 해독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소화가 빠르고 찌꺼기가 남지 않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탁한 국물은 노년의 몸이 처리하기에 너무 무겁고 가혹한 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이 탁한 국물과 보양식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과 자기 위안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고통스럽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며 걷고 근력 운동을 해서 허벅지와 코어 근육을 키우고 입맛에 당기는 달고 짠 음식을 절제하며 퍽퍽한 닭가슴살이나 두부, 생선 같은 양질의 살코기 단백질을 씹어 삼켜야 합니다. 이 과정은 지루하고 엄청난 자기 통제력을 요구합니다. 반면 보양식을 먹는 행위는 아주 쉽습니다. 식당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과 밥을 훌훌 마시듯 삼키면 끝납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히고 배가 든든해지면 뇌는 착각합니다. 나는 오늘 내 몸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 건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건강관리가 아닙니다. 돈으로 건강을 사려는 나태함의 발로입니다. 고지방 국물을 마시며 위안을 얻는 것은 운동을 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지우기 위한 심리적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식약처와 심혈관 학회의 발표를 찾아보십시오.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삼계탕 한 그릇에 1000칼로리와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매 끼니 달걀 한 2개, 손바닥만 한 흰살 생선 한 토막, 약간의 살코기, 그리고 콩과 두부로 이루어진 담백하고 단순한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은 혈관을 막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근육을 유지하는 진짜 재료들입니다. 보양식이라는 이름의 고지방 폭탄을 마시면서 혈압약을 챙겨 먹는 이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소의 뼈를 고아 먹는다고 재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력은 돼지비계와 장어 엑기스를 마신다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직 여러분의 뱃살을 늘리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며 뇌로 가는 혈관의 플라크를 두껍게 만들 뿐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끓고 있는 그 들통의 불을 지금 당장 끄십시오. 남은 국물은 하수구에 버리십시오. 하수구가 기름에 막혀 굳어버리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위안을 주는 식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살기 위한 객관적이고 차가운 식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먹어서 고치겠다는 오만을 버리십시오. 절제하고 덜어내는 것만이 노년의 육체를 구원합니다.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 당신의 생명은 펄펄 끓는 뚝배기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차갑고 철저한 자기 통제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 좋은 거짓말 대신 뼈아픈 사실만을 전하는 메이크 시니어 그레이트 어게인의 동훈이었습니다.